안녕하십니까.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입니다. 여러분 빅맥 좋아하시나요? 빅맥은 맥도날드의 간판 메뉴 중 하나이고 워낙 간판 메뉴다 보니까 빅맥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빅맥을 홍보하기도 했죠. 이 빅맥송을 활용한 챌린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곤 했는데 이 이벤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곤 했죠. 이런 빅맥송은 원조인 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노래가 1975년 처음 나온 빅맥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빅맥송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도 두 노래의 내용은 모두 빅맥의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죠. 그 빅맥송의 가사 중에서 특별한 소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특별한 소스 어떤 소스인지 알고 계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빅맥 소스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는 소스를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이름이죠. 그럼 혹시 케요네즈는 들어보셨나요?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든 소스를 케요네즈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케첩과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한 케요네즈 계열의 소스입니다. 오늘은 빅맥에 얽힌 이야기 한 가지와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맥은 맥도날드의 간판 메뉴 중 하나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빅맥 사실은 맥도날드가 개발한 메뉴가 아니란 걸 아시나요? 이 빅맥은 사실 맥도날드 자체에서 개발한 메뉴가 아니라 짐 델리가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짐 델리가티는 펜실베니아주 유니언타운의 맥도날드 점주였습니다. 1960년대 당시 짐 델리가티는 맥도날드에 양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메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짐 델리가티는 더욱 양이 많은 메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빵이 3개나 들어가고 패티가 2장이나 들어가는 빅맥이었죠. 1967년 4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지점 독자 메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1968년에는 공식 메뉴가 됐으며 지금은 맥도날드의 간판 메뉴가 되었죠. 이렇게 빅맥처럼 빵을 3개, 패티가 2개 들어가서 마치 햄버거가 2개 겹쳐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햄버거를 더블덱 햄버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 더블덱 햄버거의 원조가 빅맥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빅맥 같은 더블덱 햄버거의 원조는 빅보이라는 레스토랑에 있는데요. 당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12개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던 짐 델리가티는 이 빅보이랑 와퍼의 경쟁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빅보이와 버거킹 모두 큰 햄버거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임원진에게 빅보이와 같은 더블 패티 메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짐 델리가티가 결국 유니언타운에서 시험 판매 권한을 얻게 되고 이 빅보이의 더블덱 햄버거를 따온 빅맥을 시험 판매하게 된 것이었죠.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빅맥이 사실은 경쟁 업체에서 베껴온 메뉴였다는 게 조금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빅맥이 사랑받은 이유는 특유의 맛이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는 빅맥송에서도 이야기하는 특별한 소스의 덕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한 소스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어쩌다가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우전드 아일랜드 직역하면 1000개의 섬. 사우전드 아일랜드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에 맞게 18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군도인데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온 소스가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인 거죠. 1000개가 넘는 섬만큼 이 소스의 유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유명한 설은 2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설은 뉴욕주 클레이튼에 살던 낚시 가이드의 아내 소피아 라론드가 낚시 투어의 일환으로 준비된 저녁 식사에서 사용한 소스라는 설인데요. 이 설에서는 메이 어윈이라는 당시 유명했던 무성영화 배우가 이 소스 맛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피아에게 레시피를 받아가 뉴욕까지 퍼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뉴욕 클레이튼의 어느 호텔의 금고에서 소피아의 소스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이것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의 제조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설은 조지 볼트라는 부호가 자신의 아내 루이스와 함께 사우전드 아일랜드를 매우 사랑했었는데 이 조지 볼트가 아내를 위해서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에 볼트성을 짓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우전드 아일랜드에서 여름을 같이 보내면서 병약한 아내를 위해 조지 볼트가 만들어낸 소스가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이 소스를 조지 볼트가 운영하던 호텔의 정식 메뉴로 편성한 것이 기원이라는 설인데요. 조지 볼트의 아내 루이스가 이 볼트성이 지어지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로 널리 퍼져 있지만 이러한 설은 마케팅적으로 활용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우전드 아일랜드의 섬마다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섬만큼 굉장히 많은 설이 존재했고 그 중에서 일부의 설들은 널리 퍼져서 원조를 주장하곤 했는데요. 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의 원조가 정말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우전드 아일랜드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설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 군도에서 나왔던 소스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샐러드 드레싱이나 샌드위치에도 사용이 되고 아까 언급했듯이 빅맥에도 영향을 주며 굉장히 대중적인 소스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제품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소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돈가스집의 양배추 샐러드인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빅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빅맥 소스부터 만들어 봐야겠죠. 완벽하게 동일하긴 힘들겠지만 싱크로율 90%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스윗 피클 렐리시라고 다진 피클이 필요한데요. 저는 집에 피클이 남아서 다진 피클을 직접 만들었지만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렐리시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직접 다져서 준비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반컵 정도 준비해주세요. 반컵은 125ml입니다. 그리고 케찹을 10ml 정도 넣어주시고요. 스윗 피클 렐리시를 한 테이블스푼, 그리고 머스타드를 넣을 건데 우리가 먹는 허니 머스타드 같은 게 아니라 단맛이 거의 없는 머스타드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고요. 설탕도 한 티스푼, 식초는 5ml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모크드 파프리카 파우더, 없으시면 그냥 일반 파프리카 파우더 사용하셔도 되고요. 잘 뒤섞어주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자 빅맥 소스가 탄생합니다. 꼭 버거 소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자튀김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빵에 발라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채소를 준비해 줄 건데요. 양파를 4분의 1개, 다지는 것보단 조금 크게 썰어서 준비해 줬고요. 양상추도 잘 씻어서 준비해서 채 썰듯이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빅맥에 들어가는 양상추도 이런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쇠고기 패티를 준비해야겠죠. 코스트코에서 사온 쇠고기 다짐육을 준비했고요. 맥도날드 기본 패티가 10분의 1파운드거든요. 약 45g인데 45g으로 하면 너무 얇으니까 저는 패티 한 장에 60g 정도 사용하게 했고요. 호떡 누르기 같은 게 있으면 구우면서 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펼쳐줬고요. 사용하실 빵보다 좀 더 넓게 펼쳐주셔야 해요. 패티가 많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2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피클과 치즈도 올라가야겠죠. 빅맥은 한 장만 사용하지만 저는 2장 사용하겠습니다. 빵은 햄버거 빵에서 아랫빵을 2개 사용해서 총 3개 사용해 줄 거고요. 달궈진 팬에다 버터를 녹여서 빵을 우선 잘 구워주시고요. 버터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빵을 뺀 다음 다시 버터를 녹인 다음 패티를 그대로 구워줄 겁니다.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간을 해줄게요. 그리고 패티 구워지는 거 배속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양면을 뒤집어서 잘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티 위에 치즈를 올려서 치즈를 녹여주고 조립하면 완성입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라빠빠빠. 이렇게 수제 빅맥이 완성됐습니다. 햄버거 만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채소를 욕심내면 항상 이렇게 모양이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맛은 충분히 맛있겠죠. 이대로 한 입 먹어보면 꽤나 빅맥이랑 흡사합니다. 솔직히 소고기 패티의 퀄리티는 이 냉동 패티보다는 직접 만든 패티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제 쪽이 압승이고요. 치즈의 맛은 맥도날드 쪽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란 빛깔의 미국스러운 체다 슬라이스 있잖아요. 그런 걸 사려면 너무 대량으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치즈의 맛은 맥도날드가 좀 더 뛰어났었습니다. 뭐 이런 재료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맥도날드랑 완전히 같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소스의 맛이겠죠. 소스의 싱크로율이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스만 따로 가져와서 찍어서 먹어보면서 비교해보고 싶기는 한데 예전에 이렇게 빅맥 소스만 따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비교해보긴 어려웠지만 그 빅맥 소스 특유의 고소하면서 새콤달달한 맛은 잘 구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빅맥과 빅맥의 특별한 소스의 베이스가 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맥도날드의 간판 메뉴인 빅맥이 그 뿌리는 사실 따로 있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오늘 만든 소스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좋고요. 옛날 통닭집이나 돈가스집처럼 양배추 샐러드에서 먹는 것도 맛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제 햄버거 봉투 없이 먹으니까 양파가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네요. 햄버거 포장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이바이.